스포츠카의 정통 엘란. 안녕하세요, 팔구브로스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대한민국 태초의 로드스터였던 쌍용 자동차의 칼리스타에 대해 다뤘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칼리스타가 단종되고 4년 만에 다시 등장한 또 다른 한국의 로드스터 기아 자동차 엘란에 대해 다뤄볼까 합니다. 이쁜 디자인과 2인승 로드스터로 1990년대 당시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을 안겨줌과 동시에 팔릴 때마다 기아 자동차에서는 무려 1,500만원씩을 손해봤던 바로 그 차, 기아 자동차의 엘란에 대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기술의 기아? 기아 자동차는 1944년 경성전공을 설립해 삼천리 자전거를 만들면서 자본을 쌓았고, 1959년에는 마츠다와 기술 협력을 맺으며 3륜차를, 그리고 1961년에는 혼다와 제휴를 맺어 오토바이까지 생산해내면서 광명 소아리에 공장을 세워 연간 2만 5천 대 분량의 차량까지 생산해낼 수 있는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1979년 2차 오일 쇼크와 자동차 공업 통합 조치라는 정책으로 기아는 위기를 맞게 되었는데, 당시 회장이었던 김상문 회장은 스스로 회장직에서 내려와 명예회장직을 맡으며 자본과 경영을 분리했고, 전문 경영인이 회사를 경영하게 되면서 기아는 봉고 신화를 시작으로 기술의 기아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죠. 그러나 사실 기술의 기아라고 해도 전 세계적으로 엄청났던 것은 아니고, 단순 국내 자동차 시장에 한해서 그렇게 불렸다는 점인데, 잠시 비교를 해보자면 기술의 뭐뭐라는 별명의 원조격인 기술의 혼다는 그 시대부터 당시 세계적인 스포츠카들과 대결하기 위해 거품 경제 속에서 넘쳐나던 자본의 힘을 바탕으로 혼다 그룹 내에 모든 기술을 죄다 쏟아부어 미드십 후륜구동의 스포츠카 NSX를 만든 반면, 기술의 기아는 2인승 스포츠카를 출시하기 위해 에어로다이나믹과 자동차 경량화의 대명사인 영국 로터스에서 엘란의 생산 라인과 엘란이란 브랜드를 구입해 만들었던 것이죠. 오리지널 엘란, 에어로다이나믹은 강력한 엔진을 만들 수 없는 것들이나 신경 쓰는 기술이다 라고 말했던 페라리의 수장 엔초 페라리. 그와 반대로 엔진의 힘을 올리면 스트레이트 구간에서 빨라지지만 차량의 무게를 줄인다면 그 어떤 구간에서도 빨라진다. 레이싱카란 꼬린 지점까지 버틸 수 있다면 최대한 가벼운 것이 좋다 라고 말한 로터스의 창업자 콜린 체프먼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로터스는 한때 모터스포츠의 최정점인 F1에서 차량의 엔진 출력 외에도 경량화와 공기 역학을 중점으로 차량을 설계해 페라리는 명함을 못 내밀 정도로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영국 F1 팀이기도 했는데, 그 당시 그 기술들로 만든 로터스의 차량 중 하나가 바로 엘란이었죠. 그렇게 1962년 로터스의 첫 로드스터 차량이 된 1세대 엘란은 전방 엔진 후륜구동 방식의 초경량 차량으로 바디는 유리 섬유로 만들었고, 강철 백본 셰시와 엔진 및 변속기 등 차량의 모든 부분들은 콜린 체프먼의 완벽한 설계가 녹아들어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게다가 엘란이 등장한 이후 경량 로드스터 차량들의 기준은 로터스의 엘란이 되었고, 많은 자동차 제조사들도 로드스터 차량을 만들 때에는 엘란을 교과서처럼 참고했을 정도라고 하네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1989년 14년 만에 엘란의 2세대인 M100이 만들어졌는데, 그 사이 로터스는 경영이 악화되면서 1986년 GM에 인수가 되었고, 결국 GM 산하에서 새로운 엘란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때 GM은 새로운 버전의 엘란을 만들기 위해 5,500만 달러를 투자하게 되었는데, 이 금액은 역대 로터스로서도 가장 많은 금액이 투자된 차량이었다고 하네요. 여튼 기존 엘란과 달리 실험적인 요소가 많이 적용된 엘란 2세대는 스포츠카로서는 이례적이게도 전륜 구동을 택했고, GM에 인수되었기에 GM 산하에 있던 이스즈의 1.6리터 엔진과 변속기들을 사용하면서 부품도 역시 GM 계열사의 부품만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약 1000kg 밖에 안 되는 중량으로 162마력의 힘을 내면서 최고 속도는 220km를 기록하며 로터스다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기존 엘란과는 너무나도 지향하는 바가 달랐던지라 유럽 소비자들은 전륜구동의 엘란보다 가격마저 착했던 마츠다의 로드스터 MX-5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죠. 결국 투자된 금액은 많았지만 흥행에 실패한 엘란을 보며 GM은 로터스를 1993년 돌연 부가티에 매각하게 되는데, 당시 부가티 회사를 소유했던 이탈리아 사업가 로마노 아르티올리는 엘란 S2를 만들면서 로터스의 부활을 노리게 됩니다.
하지만 부가티는 전륜구동의 소형 차량이란 점들이 자신들의 이미지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로터스는 여러 회사들에게 팔려다니면서 끝내 중국의 지리는 지리자동차에게까지 팔려오게 된 것입니다. 물론 지리자동차에 인수되기 전까지 로터스의 재정 악화는 계속되었는데, 결국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엘란이라는 브랜드와 생산 라인을 우리나라 기아자동차에 팔게 된 것이었죠. 여담으로 엘란 2세대는 차량의 크기와 중량, 엔진 성능 등 모든 것을 고려해 전륜구동 방식을 택했다고 하는데, 그런 엘란 2세대는 로터스에서 만든 처음이자 마지막인 유일한 전륜구동 차량이었다고 하네요. 한국에서 재탄생한 엘란. 어찌저찌해서 한국까지 넘어와 기아자동차의 품으로 오게 된 엘란은 기존 엘란과 어떻게 보면 같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안은 전혀 다른 차량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아는 단지 엘란이라는 이름과 생산 라인만 사왔기에 기존 엘란처럼 차량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수주의 엔진과 변속기, 그리고 GM의 여러 부품들을 사용해야만 했죠. 하지만 그렇게 만든다면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해야 했기에 기아자동차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의 심장과도 같은 엔진을 변경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아가 독자 개발한 직렬 4기통의 1.8L T8D 엔진은 1995년에 출시된 크레도스에 장착하면서 그 성능을 입증했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 기아는 그 엔진을 엘란에도 답지하기 위해 하이캠을 사용하면서 엔진의 고회전 성능을 향상시켰다고 하네요. 그래서 하이스프린트라고 불리는 엘란만을 위한 엘란 전용의 T8D 엔진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당연히 기존 엔진보다 마력은 더 올라가 151마력의 힘을 낼 수 있었고, 그에 따라 엔진 크기도 커진 터라 엔진룸에는 엔진이 들어가지 않자 기아는 보닛 가운데 부분도 돌출시켜 다른 디자인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는 기존 알핀의 GTA 차량에 사용되었던 테일램프에서 벗어나 자체적으로 제작한 원형의 테일램프로 대체되었고, 브레이크 시스템, 계기판, 스티어링 휠, 에어백 등 인테리어 부속품들도 거의 다 국산화가 진행이 되었죠. 솔직히 이 정도면 영국에서 태어나 유년 시절만 잠깐 영국 생활했던 한국인이라고 봐도 될 정도인데, 어쨌든 엘란은 이 이후로 로터스의 엘란이 아닌 기아 엠블럼을 박으면서 기아자동차의 엘란이 된 것입니다. 팔릴 때마다 회사가 1000만원씩 손해를 보던 전설의 그 차. 기술의 기아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다시 태어난 엘란은 기존 공정 방식 때문에 자동화 생산을 할 수가 없었고, 결국 기아 모텍에서 일일이 수제작으로 진행되어야만 했습니다. 당시 1만 대를 양산한다고 가정했을 때 원가만 3천만원 정도였던지라 기아자동차는 최소 3천만원 이상의 판매를 해야만 했는데, 하지만 실용적이지 않은 2인승 차량을 그리 비싼 돈 주고 사야 되나라는 당시 그 시절 소비자들의 인식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IMF까지 겹치면서 1만 대는커녕 10분의 1인 1000여 대만 팔리고 엘란은 1999년 단종이 되었습니다. 물론 1만 대를 기준으로 원가를 3천만원에 뽑아놓은 터라 실제로는 1000여 대가 팔리면서 원가는 더욱 높아졌을 텐데, 결국 기아는 판매 가격은 고사하고 원가에도 못 미치는 2750만원에 엘란을 팔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꼭 엘란 때문만은 아니지만 뭔가 평행이론 같은 느낌으로 엘란을 생산할 때 로터스가 망했듯이 기아자동차 역시도 엘란 생산 당시 IMF와 경영 악화가 겹치며 부도를 맞아 현대자동차의 인수가 되었는데, 만약 현대자동차도 엘란을 놓지 않고 손을 댔다면 망했을. 여튼 기아자동차 엘란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이며, 앞으로도 엘란 같은 차량이 또 한 번 나오길 기대하며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보는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끝.